자, 기출문제 중에서 24년도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설은 제가 그 풀이를 상세히 해놨기 때문에 뭐 책 보시면 되는데 뭐 혹시라도 이해 안 갈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물론 여기 시특법이라고 해놨지만 얘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있어요. 근데 이제 분류를 하자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 등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시특법으로 봐도 뭐 무리가 없어서 시특법으로 해놨고요. 건설기의 관리법이 있고 토목공사, 콘크리트는 역시 안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유난히 이제 콘크리트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콘크리트를 과목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목에서 아예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정도에서 뭐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문제 난이도를 보면 24년도에는 뭐 불합격되신 분도 계세요. 공부를 꽤 하셨는데도 왜 그러냐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가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게 60점이에요. 이렇게 여기 60점이면 이 60점인데 이게 지도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기사가 있으면 물론 기술사가 있는 분들은 면제를 받으니까 2차 시험을 안 보겠죠. 그런데 이제 면제를 예를 들어서 기술사가 있어서 면제 받으시면 면접에서 거의 탈락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사가 있어도 지도사를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2차 과목 시험 보는 게 당연히 보셔야 돼요. 하나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사는 내용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교시가 있고 그다음에 4교시까지 보는데 1교시에는 한 페이지를 문제 타이틀 보고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것이고 2, 3, 4교시는 문제를 보고 3페이지를 채우는 것이요.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꽤 있죠. 그래서 경력 그다음에 학력 교재가 있습니다. 학력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사 시험 문제하고 지도사 시험 문제는 양상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지도사는 이게 비전공자, 뭐 전공을 했다고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비전공자들이 봐도 무리가 없는 정도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수준이 낮다 높다는 말하는 건 아니고요. 비전공자가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내죠. 반면에 기사는 요거는 뭐 사실 기출문제만 풀어도 기출문제만 암기를 뭐 한 예를 들어서 3년치도 아니고 1년치 암기까지 아니고 뭐 눈여겨보면 이건 붙어요. 그런데 그만큼 뭐 안전관리자 하기 위한 그 자격시험이니까 이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지도사 공부하시면서는 예를 들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해서 뭐 토목시공 기술사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건축시공 기술사 책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제가 강조해서 말하지만 쓸데없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건.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다른 기술사 교재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 유튜브에서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동영상을 뭐 본다든지 하는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 문제에는 문외한이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 내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뭐 다 형이 한 문제 냈어요. 좀 약간 어려우면 요 정도를 하나 냈죠. 요 정도 하나 내고 요걸 하나 냈는데 저는 이제 특강할 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기술사 이 시험 2차 시험 치르기 바로 전에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났던 거예요. 이게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25년도에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바로 임박해서 바로 인근에서 보았던 건설안전기술사 기출문제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부문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이 무엇을 참고하냐 하면 건설안전기술사 문제를 참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쪽집게, 제가 뭐 쪽집게 도사다니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쪽집게 아니거든요. 다만 왜 쪽집게 소리를 듣냐 하면 건설안전기술사 기출문제를 제가 2차 시험 볼 때 요렇게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비하세요. 이뿐이지 절대 쪽집게는 아닙니다. 예.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해당 건설안전기술사에 출제됐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또한 기술사도 마찬가지로 그 인근에 그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뭐 2차 시험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있었다. 그러면 7월 달에 5월 달에 보는 기술사나 건설안전기술사나 7월 달에 보는 건설안전기술사가 또한 산업안전지도사 문제가 거기에 유사한 게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문제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뭐 얘는 뭐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고 토공사에 뭐 이런 부분을 약간 어려워해서 점수 못 받으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저는 뭐냐면 뭐 평사투영법 그다음에 절편법 그런 이상한 거 너무 산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고 이해하려고 충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도사 시험은 뭐 좀 약간 뭐 식상한 얘기지만 숲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사 시험은 뭐냐면 얘는 나무를 보는 시험이죠. 기술사 공부를 합격하시고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기술사를 할 때는 나무를 보는 시험이고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 지도사 시험을 보실 때는 큰 그림, 숲을 보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대충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큰 범위 타이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긴 말 하지 말고 지루하시니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기계기구 설비 양중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대여자 등이 조치해야 되는 게 여기에 물론 뭐 81조에 있는데 뭐 대여자 등이 조치해야 되는 건데 대여자 등이를 빼먹고 양중기만 쓰신 분들이 계세요. 양중기 세 가지가 아니고 대여자가 조치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도사 시험에는 잠깐 그 집중을 안 하면 엉뚱한 거를 쓰는 거예요. 대여자 등이 조치해야 되는 양중기하고 일반 양중기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번 문제에서 점수를 못 받으신 분이 꽤 계시죠. 그렇죠? 예, 꽤 계십니다. 이건 1번은 그래서 약간의 이제 트릭이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관비계가 지금은 이제 2.7m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아직 시행 전이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면 구조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2.7m 이하로 할 수 있다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25년도에도 다시 출제될 문제인데 답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흙막이 가시설 버팀대 버팀 공법 H형광 수평 버팀대가 있고 레이커 경사 버팀대가 있고 앵커가 있고 그다음에 지지공법이니까 앵커가 있고 그다음에 소일 레일링이 있고 구조 방식으로 하면은 벽체가 있는 거죠. 벽체가 있는 것이고 지지봉법으로 하면은 벽체 얘기가 아니고 가설제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 안전보건 기준에 있는 얘기를 5개를 쓰는 거였는데, 이거는 뭐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 공부 암기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쓸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문제가 문제 4가 거의 유일하게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니까 뭐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거의 통달하다시피 자주 읽어보시는 보실수록 2차 시험에 근접해서 점수를 득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4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4가지를 썼어요. 4가지를 쓰는데 예를 들어 생각나는 게 2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2가지만 쓰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점수 주는 거예요. 뭐 4가지 다 못 쓴다고 점수 뭐 아예 답을 안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게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특강을 해보면 뭐 요대로 쓸 것 같잖아요. 근데 특강을 해보면 답안지 쓰는, 제가 이제 교재에 보면 답안지 양식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고 옮겨 적는데 옮겨 적는 내용이 그렇게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저는 제가 뭐 장사 속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답안지 쓰는 방법은 한번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답안지 쓰는 방법을 개인별로 성향이 달라서 이렇게 쓰라고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뭐든지 1번 개요, 2번에 뭐 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개요할 필요 없는 거고, 사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글씨체 자체가 해독이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해독이 되고 안 되는지는 일단 글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 쓰는 요령이나 그 다음에 답안지를 어디까지 써야 되는 것은 사람마다, 수험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획일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험 보시기 전에 1차 시험 이제 합격을 하셔서 2차 시험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불편하시더라도 특강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기출문제 위주로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요를 적어준다고 뭐 득점을 더 플러스 받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특강을 하냐면, 여기 이런 논술형 문제를 쓸 때는 저는 가급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요를 가끔 써줘라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할 수는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굴착기에 관한 것도 여기에 코사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사 가이드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있고, 이 내용을 적합하게 쓰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굴착기를 사용해서 인양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뭐 끝까지 여기 뭐 신호하게 할 거, 토시까지 다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토시까지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순서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뭐 크게 지장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크게 암기를 하시는데 너무 똑같이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 그 내용의 전달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사면 파괴 종류 3가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사면 파괴 종류의 3가지인데 대부분이 이제 이 시험 문제 낸 사람도 약간 착오를 겪었죠. 여기에 하나 제시를 해줘야 되죠. 토사 사면인지 또는 안반 사면인지 제시를 해주고 3가지를 써야 되지, 제시를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안반 사면 기준으로 썼다 이것도 점수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토사 사면으로 써서도 점수 주는 거고, 이거는 약간 문제에 출제하는 사람이 약간 딴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험 문제를 낸 오류는 아니지만 좀 그런 거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약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사면 붕괴 원인 중 내적 원인, 물음을 일으켜서 내적 원인 전달 능력 감소, 외적 원인 전달 능력 증가했는데, 요 문제는 약간 틀렸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적 원인 전단 강도 감소지 응력이 아니고 이렇게 냈어야 되죠. 사면 붕괴 원인 중 내적 원인 전단 강도의 감소 원인에 대해 쓰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전단 응력 감소. 전단 응력은 스트레스를 말하는 건데 전단 응력의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더 좋은 일이죠. 강도가 증가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 7번을 이 유사한 답을 못 썼어요. 그러면 어디 전화해야 돼요. 어디에? 공단에 전화해서 문제가 이상해서 나 답을 안 썼다. 왜? 내적 원인이 전단 강도가 저하되는 거지 왜 전단 응력이 감소되는 거다. 이것을 예를 들으라 했으니까 난 예를 들 수가 없어서 안 썼다. 다만 전단 응력이 증가되는 요인은 내가 답을 썼다. 그러면 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번은 쓸 수가 없어서 못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출제를 잘못한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화재감 시간이면 뻔한 얘기니까 뭐 해설 안 해도 되고요. 점수 주려고 낸 거고 교량의 가설공법 제목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설공법 4가지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시흥인가 어디 교량 붕괴돼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출제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량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유의해서 알아두세요라고 쪽집게는 아니고 당연히 붕괴가 되었으니 이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유의해서 시험 공부를 하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면 25년도에도 이런 게 나오냐? 안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겠어요? 그때 시사성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 야, 교량도 나오니까 교량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해당 그 시험 볼 때 시즌에 어떤 뭐 사고가 있었나, 어떤 재해가 있었나의 시사성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표에 사실은 교량이 아니고 시사성 이렇게 해야 뭐 분석표가 적합하겠죠. 그렇지만 분류를 일단 교량으로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점수가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컨셉을 못 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때, 흥미를 느낄 때 공부의 양을 늘리시고 흥미가 떨어지면 사실은 책 보지 마시고 그냥 놓으세요. 아니면 하시는 업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공부를 정말 재미삼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좀 스피드를 내서 많은 분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하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시지 못하면 공부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대부분. 네, 그렇게 학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득점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최종 합격증을 받는 하나의 비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제 느낌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을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25년도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오시도록 항상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유의하셔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